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증시와의 안녕하세요. 최영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정입니다. 자, 살펴보면요. 가끔 감정 기복이 좀 크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작은 거에도 기분이 좋았다가 금세 또 다시 오르시고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럴 때 늘상 있죠. 네. 사실은 주위 분위기에 따라서 상당히 좀 이게 사람의 기분이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맞아요. 직장 동료분들이 또 신나 있으면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기분 좋은 맞아요. 하루를 좀 보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디 아프다 그러시면은 저도 좀 아픈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삶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변 분위기에 따라 내 기분도 좀 달라지고 맞아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시장을 보니까요. 참 사람 기분과 닮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좀 미국이 좀 상승을 조금 하니까 네. 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주변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기분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리듬을 좀 잘 타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반등 같은 경우는요. 어제 좀 많이 하락했던 코스닥이 다시금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는 있는데요. 자, 지금 시장 상황 어떤지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현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플러스 1.21포인트 상승한 1929.03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저에 좀 급락이 나왔었죠. 오늘 다시 한번 좀 반등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53포인트 상승한 634.90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 그리고 각 투자 주체별 네. 매매 동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들 현 시간부로 코스피 쪽에서 125억 원의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도 509억 원의 순매수 진행되고 있고요. 자, 외국인들 오늘도 좀 매도가 좀 나오네요. 네. 마이너스 1172억 원의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들 마이너스 35억 원의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기관들 마이너스 74억 원의 순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좀 반대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129억 원의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시간대에 열리고 있는 상해 쪽 상당히 좀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현 시간부로 상해 쪽도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들이네요. 6.17포인트 상승한 3,526.83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일단 상승폭은 장 초반보다 줄여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오늘 여전히 많이 팔고 있는데요. 좀 지치지를 않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장을 보면서 매수해야 할지 관망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도 그렇고 멘토님께서는 용감하게 매수해도 네, 괜찮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리 인상 이후에 목요일쯤에 충격이 있을까 봐 걱정이 좀 되거든요. 아직 무서우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부분들이 이게 근 10년 만에 진행이 되는 상황들이기 네.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대한 충격파는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한 달, 두 달여 기간 동안을 통해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 부분 좀 많이 녹아져 내려져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라고 될까요? 좀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고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장기간을 통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쳤었던 내용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확정적인 부분들을 좀 발표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오히려 과거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앞으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고 과연 옐런 의장이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자체를 어떠한 형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끝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시장은 저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저희 증시와이 통해서 물론 그 시간대 우리가 증시와이가 진행이 되는 시간대가 한창 장이 진행이 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만큼 이제 장중에 대한 변동성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후장 들어서부터는 바닥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드렸어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D-Day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자, 이 구간들이 좀 끝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오리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시장 조금 더 잘 올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시장 흐름 계속해서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증시와이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다 하시면요, 언제든지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멘토님 어김없이 퀴즈가 마련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상당히 좀 중요하지만서도 굉장히 좀 재밌게 저희가 좀 풀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청자 퀴즈 바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이나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황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굉장히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쵸. 제가 항상 우리 증시와에서 오전에 잠깐 브리핑을 해드리는 게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기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황, 2번 근황입니다. 3번 강황 되겠습니다. 몸에 좋은 그렇습니다. 게 들어가 있네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자, 추첨을 통해서 최영돈 멘토님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증시와의 하이라이트 코너죠. 공감 종목 소개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 소개하기 이전에 좀 이전 종목부터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뉴인텍이 하루 만에 오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윗꼬리가 상당히 좀 많이 다르게 직전 고점에서 도달을 해서 차익성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시장이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동종목도 그 급락을 좀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전기차에 대한 움직임들이 뭐 다소 이제 시장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 그러니까 저점에서 구간에서 올라오게 되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뉴인텍 같은 경우도 2.43%의 상승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일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차 관련해서 컨덴서에 대한 제품 납품을 지금 뉴인텍이 거의 지금 담당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이 뉴인텍이라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자사의 글로벌 메이커와 관련해가지고 좀 밀접하게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들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 들어서 추천드렸던 자리들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5일선과 21선에 대한 움직임들이 돌파되는 시점에서 매수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 21선 자체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고 양봉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조금 만족스러운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뉴인텍은 제가 증시화에서 거의 2번, 3번 정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공감 리뷰를 해드리고 향후에 대한 움직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좀 공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공감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좀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 좀 보여주겠습니다. 자, 테스라는 종목이에요. 테스. 다시 나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테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만큼은 또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6.25%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중국 쪽에 대한 반도체 업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내 산업으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또 새로운 강자가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시점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안 좋아질 수는 있지만 이러한 이제 테스와 같은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이렇다 할 투자 모멘텀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인접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투자가 집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호재로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테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기술력 있는 반도체 장비주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으로서 한 번쯤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그리고 공감을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에서 오늘 다시 한번 공감주로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봤을 때요. 121선 자체를 좀 강하게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물론 위에 200일선에 대한 움직임들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평이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저항 라인으로서의 영향력을 굉장히 좀 많이 크게 발생시킬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이러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순간이 오게 되면 이 200일선에 대한 돌파 흐름들, 그와 더불어서 드디어 올라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장의 참가자들이 상당 부분 많이 수급적인 부분들,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공감주로서 테스라는 종목을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테스 이야기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 이 장중 11시 반부터 시작되는 무료 방송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궁금증 해결해 드리러 가야겠죠.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갈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본 종목 1위부터 3위까지 골라서 궁금증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세종텔레콤입니다. 제4 이동통신 관련주로 급등세 연출.
자, 세종텔레콤이요. 이 휴대전화 안심 번호제가 이 내년 그렇습니다. 총선 경선용 여론조사에 좀 도입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그동안 정말 컸던 종목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관심도 그동안 많이 받은 종목인데 오늘도 지금 장중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시글 반응부터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한 차례 정도 급등세를 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차후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실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끝쪽에서 좀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조금 뭐라고 되나요? 지금 하락세를 좀 버티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구간인데 네. 오늘자에 대한 반등 흐름들 뭐 그 어느 때보다 좀 반갑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게시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안심번호 총선 여론조사 도입 호재인가요? 라는 게시글 올라왔고요. 자, 네. 세종텔레콤 안심번호 통과로 한 번 더 가자라는 게시글 올라왔습니다. 자, 안심번호가 회사에 이익을 주나요? 라는 게시글 올라왔고요. 단기 기술적 반등인지 궁금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마지막에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인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예, 나오고 맞습니다. 있죠. 사실은 일단 또 안심번호를 여론조사에 도입을 한다라는 이야기 호재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유난히 세종텔레콤이 작은 이슈에도 변동성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까 저희 초반에 말씀드렸던 예. 이 감정 기복이 좀 심한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이게 그만큼의 큰 호재거리인가요? 일단은 어떻게 보세요? 이 뭐 안심번호라는 거 사용 많이 하시나요? 실생활에서? 글쎄요. 저는 뭐 네.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사용이 되고 있겠죠. 예, 그렇죠. 네. 일단은 뭐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되게 쉽게 지나갈 수 있어요. 뭐 쉽게 네. 지나갈 수 있는 서비스고 뭐 이 기존에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좀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뭐 새누리당 쪽이라든지 정치권에서 일하는 이제 안심번호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세종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VPN 서비스와 관련해가지고 상당 부분 좀 호재로 자리 잡을 수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의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가 뭐 단말기 판매라든지 사이동통신이라든지 뭐 알뜰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크게 좀 담당을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만약에 이러한 이제 부수적인 수입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업적인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영업이익 측면이라든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안심번호 총선 여론조사 전격 도입이라는 부분들은 뭐 그만큼 시장에서 뭐 전 국민이 좀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움직임들까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서비스가 과연 이제 세종텔레콤이 뭐 끊임없이 뭐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뭐 파급력 자체는 없겠지만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도움되는 그런 이제 기술력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사이동통신 말씀드렸는데 사이동통신을 통해 가지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단은 10월달 초입니다. 500원대 주가 3,0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저점에 대한 구간도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그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너무 이제 감정 기복이 심한 종목인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오늘 뭐 호재, 단발성 호재가 좀 나옴으로 인해서 7%대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기술적으로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 1차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구간들입니다. 자, 10월 중순 기점으로 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1,700에서 1,800원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고점을 만들어내면서 3,000원을 찍었습니다. 자, 그 후에 조정이 나왔었는데 일정 수준 첫 번째 상승 구간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그동안에는 저항이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지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11월달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지지를 확인을 해주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뭐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기 전에 그와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급격하게 좀 빠졌었기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 단타 데이 트레이딩이 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 이 자리네 똑같은 자리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이제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뭐 안심번호가 시장에서 뭐 그렇게 네. 크게 부각되는 기술력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일회성 요인들이 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세종텔레콤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영광들을 다시 한번 좀 찾아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있을 제4 이동통신과 관련해가지고 확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온 이후에 추가적인 관련된 종목군들 아니면 그 시점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가장 확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의 이 상승은 그냥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의견들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의 반등은 일회성 호재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제4 이동통신과 관련해서 확정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좀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NDP입니다. 중국 면세점 진출 소식에 급등.
자, 드디어 또 중국 이슈가 또다시 나왔네요. 또 나왔습니다. 엔티피아 같은 경우는 건설과 인테리어 관련주인데 오늘 이 종목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면세점 운영권을 체결했다라는 엄청난 지금 호재거리가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중국 이슈 사실 그동안도 정말 대단했잖아요. 게시글 반응 맞습니다.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뭐 면세점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관련 종목군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엔티피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제 이슈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게시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중국 면세점 운영권 취득 엄청 올라가네요라는 게 지금 그러게요. 올라왔고요. 자, 공시 나온 거 있나요?라는 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가진 자들의 영역 이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라는 게 지금 올라왔고요. 네. 자, 시장이랑 상관없이 가는 종목이네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네요. 네, 그리고 차트 말고 기업 모멘텀 분석 확실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예. 게시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만 보더라도요,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27%까지 올랐었어요. 그런데 예. 지금은 11%대 상승률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시나 좀 변동성이 심한 모습이 나타나고 맞아요. 있는데, 그래도 어제 상한가에 간 이후에 오늘 이 정도 오르는 거면 좀 대단한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일단은 예. 이 종목 좀 기업 모멘텀 분석을 부탁한다라는 글도 예.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게 되면은 거래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자, 동시에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2013년도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쪽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2014년 12월 달 보시게 되면은요. 그 이후에 되는 움직임들인데 2014년 12월 달,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작년 회계연도로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115억 원입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단기 순손실도 마이너스 193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흑자 기조를 만들어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이제 구조로 만들어내주고 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일단은 3분기까지는 마이너스 4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자를 기록을 해주고 있겠죠.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4억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본사업에 대한 움직임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선호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업에 대한 실적 자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올라가는 게 상당히 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본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어둡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업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전개를 마련내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엔티피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국 면세점 진출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500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직전입니다. 2014년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800원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하자마자 끊임없이 올라가는 이제 기세주로서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중국이라는 하나의 스토리가 딱 엮이게 되면 이러한 차트들을 굉장히 좀 많이 보여줍니다. 뭐 최근 네. 들어서는 뭐 맞아요. 바른전자 같은 그쵸, 경우도 그쵸. 상당 부분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기세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장중 내내 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증시와에서 우리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는 이 시간에도 지금 12% 13%대의 상승 흐름들 좀 보여줬는데 그러게요. 현재감으로도 9%대 흐름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장중에 거래되는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중국 면세점이라는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군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한번 좀 보시면서 같이 매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짧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좀 길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오늘자의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이 윗꼬리가 좀 달리게 되면은 사실 저는 이 기세주로서의 움직임들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좀 내리고 싶어요. 네. 다만 이제 바른전자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보시게 되면 꼭지에 대한 신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른전자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음봉 그러네요. 만들어냈습니다. 2015년도 12월 4일 날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위아래 윗꼬리들이 좀 달리면서 거래량 자체가 직전에 보여줬던 거래량, 상승했었을 때의 거래량 자체를 상당히 상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내용들, 쉽게 말씀드려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꼭지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엔티피아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직전 상승하는 과정에서 거래량 자체를 뛰어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세주로서의 흐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캔들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캔들과 더불어서 거래량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서 좀 기술적인 분석이 좀 필요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꼭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유념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종목 이 기세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중국 관련주들이 그동안 꺾이지 않고 조금 더 오른 만큼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조금 더 유념해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알아볼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코미팜입니다. 암성 통증 치료제 임상 소식의 급등.
코미팜의 의약품 관련주입니다. 자, 이 종목 어제 하락한 이후에 오늘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게시글 반응부터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또 코미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종목 Y에서 좀 설명을 좀 맞습니다. 드렸었는데, 그동안에도 사실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렵다라고 좀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상당히 좀 꼭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지없이 지금 하락을 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재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만큼 저희 증시 Y를 시청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이제 급등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들도 상당히 좀 자세하게 짜드리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게시글 바로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암치료제 현재 인상 단계인가요? 시판 허가 났나요? 라는 게시 올라왔고요. 자, 외국인들이 안 팔고 담고 있는 종목이던데 전망은? 이라는 게시 올라왔습니다. 네. 자, 차트 보니 충분한 조정이 나와 보이네요. 라는 게시 올라왔고요. 호주 승인 기대감이라고 하는데 주가는 왜 이런가요? 라는 게시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재료를 믿는다면 홀딩, 외국인들이 버티는 거 보니까 뭐가 있는 듯하네요. 라는 게시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죠. 코미팜의 암 치료제 이야기는요, 이 임상 이상 마무리 단계가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지난달쯤에 나왔었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이 좋다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 17만 주 정도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그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이제 임상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확정적으로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국내 성장이라는 개념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새로운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찌됐든지 간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쏠릴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심하죠. 바이오 업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아우 이거 너무 힘들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하락할 때가 더없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호주 쪽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호주에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암성 통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앵커님이 암성 통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시죠? 암성 통증이요? 예. 저도 아까 찾아보니까요. 예. 암을 지금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겪는 전체적인 통증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암이라는 부분들은 현대인의 그렇죠. 질병으로서 상당히 좀 1위로 좀 찾아오고 있는 그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만큼 새롭게 이제 이러한 이제 네. 치료제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 해외 쪽에서에 대한 수요 자체도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임상이 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성장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만 이제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특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퍼 자체가 상당히 좀 높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좀 매도로서 대응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좀 타겟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업종이 아닌가라는 그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코미팜도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들을 가지고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왔지만 조정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하락세도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올라가는 흐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앞서 저도 세종텔레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네.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자, 2014년도입니다, 여러분들. 2015년도죠. 2015년도 5월달에 고점이 35,000원이었어요. 그러네요. 35,000원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좀 돌파가 된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쌍고가 나왔죠. 그리고 다시 밀리는 모습들인데 어제자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담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5년도 고점 부분들이 그동안의 저항 라인이었다라고 되면 다시 또 지지선으로 좀 바뀌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을 확인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낙폭과대 또는 많이 빠졌던 종목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환으로 좀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코미팜 같은 경우는 오늘 6.74%의 상승 흐름들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5일선은 단기간에 한 번쯤 터치를 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5일선에서 과연 이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력하게 좀 들어가도 충분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5일선 부근까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한번 우리가 놓치지 않고 수익을 한번 실현시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코미팜을 보시는 데 있어서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좀 봤을 때 아직까지는 바이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되면서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만약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제약 바이오주들이 계속적으로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좀 필터링이 좀 돼준다고 하게 되면 그 필터링이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의 필터링 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제약주 관련해가지고는 코인팜도 마찬가지로 속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미팜 자세한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주 명쾌합니다. 예. 자, 종목 궁금증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로 이어갈게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0402님이 보내주셨네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면 주가가 내릴까요? 오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일 궁금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뭐 시장이 뭐 화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자,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 다우지수가 0.6%대 강세 흐름들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0.38%의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특별하게 여기서 뭐 전략을 수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앞서도 계속적으로 네. 말씀드렸듯이 뭐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 자체가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안 좋은 내용들로서 접근이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을 하겠어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나서 그리고 확정적으로 금리 부분들에서 고지가 좀 나오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에 대한 바닥 자체는 접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차원으로 뭐 유가에 대한 내용들도 뭐 우상향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1차원적인 충격이라 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서부터는 차분하게 매매에 좀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재작년 연말에 보시게 되면은요. 12월 달에 저점을 찍어내주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올랐었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작은 섹터분들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다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서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그와 더불어서 다만 우리가 단기 산타랠리와 연초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업종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지금서부터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는 올라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전기차 테마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미국에 대한 경기 흐름들 상당히 좀 좋아진다. 그런 판단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미국에 대한 경기 흐름들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이제 코멘트들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관련된 경기에 대한 흐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중국 쪽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지금 통화 정책들을 강력하게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미국과는 좀 별개의 통화 정책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제 화학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쪽으로 한번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당장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심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위축돼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뒤로 하고 지금 모든 이가 시장에 남아있는 모든 이가 두려워할 때 용감하게 매수를 하는 그런 네. 그런 투자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지금은 좋은 시점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된다면 지수의 바닥이 잡힌 뒤에 좀 연말 랠리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같은 의미에서 비슷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답변해도 될까 싶어요. 지금 3317님이 예. 오늘 반등 나오는데 저점 매수 진입 가능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기차주, 화학주 쪽으로 진입을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들 여러 가지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어서 좀 못 들으신 답변은요. 이어서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서 마저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자, 멘토님 이제 시청자 퀴즈 정답을 공개해 주셔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퀴즈입니다. 그리고 퀴즈에 대한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의 시청자 퀴즈의 정답입니다. 정답은 1번 시황이었습니다. 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최영도 멘토님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 제공해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멘토님 오늘 공감 종목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서도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말씀 좀 드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가장 인접해 있는 국내 IT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수혜가 집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안에서도 테슬라는 종목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원형 바닥 단기적인 원형 바닥형 패턴을 좀 보여주면서 200에서 강하게 돌파되는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좀 인정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공감 종목으로서는 테슬라 종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무료 방송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생방송 증시와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